그래서 화폐상 습진에서 제가 홈케어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들께서 어설프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체액순환 정체가 범람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돼서 집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정말 참혹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관리를 하지 마시라고 해서 홈케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질환별 관리 방법, 진정 방법, 악화를 막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냉팩 관리나 식염수팩 세안법들이 존재하고 아토피에서 음식 관리나 환부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포비돈 소독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폐상 습진만큼은 환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호전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시키는지에 대한 영상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주의사항만 존재하지 스스로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에 대한 영상이 없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같은 습진인데 왜 화폐상 습진에 홈케어가 없지?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화폐상 습진이 있는 분이 환부고를 보면 관리를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화폐상 습진의 셀프케어, 홈케어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습진에서 다른 거라도 차용해서 쓰고 싶어한 막연한 그런 요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화폐상 습진의 홈케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화폐상 습진은 홈케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뭔가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설프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거의 99%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화폐상 습진이 갖고 있는 체액순환 정체라는 병리적인 원인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화폐상 습진 자체는 피부의 문제이지만 그 현상 자체는 피부에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이유는 체액이 정체되는 게 피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체액이 범람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식간에 피부로 터져 나오는 양상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상 습진은 대부분 한번 발생하면 중증 형태로 가고 굉장히 괴롭다라고 얘기했죠. 화폐상 습진의 체액순환 정체가 얼마나 무섭냐면 피부 표면에서 온 몸에 진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경우들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일반적으로 부종과 같은 건데, 부종에 일반적으로 1-2리터 정도의 부종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날 짜게 먹거나 그러면 1-2kg 정도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몸속에 있을 때는 그냥 부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피부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이 피부로 터져 나왔다. 즉 우리 몸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피부에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을 다 바르고도 남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상 습진에 진물이 터질 때는 정말 줄줄줄 흐를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한번 보면 정말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많죠. 그 정도의 체액순환 정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상 습진에서 제가 홈케어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들께서 어설프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체액순환 정체가 범람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돼서 집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정말 참혹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관리를 하지 마시라고 해서 홈케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설픈 홈케어라는 게 뭘까요? 가끔 환자분들이 습진에는 반신욕을 하면 좋대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화폐상 습진 환자분들 한번 반신욕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너무 심해져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지루성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에 반신욕을 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폐상 습진만큼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그 컴플레인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같은 습진인데 왜 화폐상은 하지 말고 아토피나 지루성은 해도 됐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악화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습진은 원래 반신욕을 하면 악화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습진을 호전시키자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면 피부에 노폐물이 빠져서 혹은 땀 배출 기능이 잘 되니까 습진이 낫는다라는 소설이 있죠.
그런데 화폐상습진에 한번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여름에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이 여름에 운동을 해서 악화되는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화폐상습진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렇듯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급속히 악화되는 게 바로 화폐상습진이죠. 화폐상습진에서 소금물을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소금물 한번 드셔보십시오. 화폐상습진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즉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게 화폐상습진입니다. 그래서 뭘 먹기가 겁나서 밥에 김만 드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게 바로 화폐상습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폐상습진은 홈케어를 해서 뭔가를 좋아지게 하기보다는 화폐상습진이 안 좋은 것들을 네거티브로 잘 지켜서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피부가 재생 과정을 거쳐서 화폐상습진도 상처가 아무는 과정으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뭔가 어설프게 해서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걸 확실하게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즉 네거티브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화폐상습진이기 때문에 홈케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상습진에 뭘 하면 안 좋냐? 그 우선순위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반신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우나나 전신욕도 안 되고요. 화폐상습진은 물을 대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영 같은 것도 피하라고 했죠. 환부 자체에 물이 닿으면 진물이 터져버립니다. 화폐상습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피가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환부에 진물이 흐르는데 그 환부에 딱지가 딱 붙어서 진물이 흐르는 걸 막아야 됩니다. 댐이 무너졌는데 그 댐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때 생기는 게 가피죠. 그 가피를 떨어뜨리는 건 최악인 건데 반신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물을 닿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피가 터져버립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건데 이건 장벽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댐이 무너지는 정도죠. 어렵게 쌓은 가피가 물로 인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 같은 걸 길게 해도 진물이 펑펑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 열이 쌓이죠.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진물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 열도 같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화폐상습진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나 화폐상습진은 가장 완고한 부위는 어디라 그랬어요? 정강이죠. 그리고 발목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정강이랑 발목에 자극이 가죠. 우리가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뛸 때 정강이에 꽝꽝꽝 압력이 가해지죠. 그리고 발목을 쓰게 되니까 화폐상습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가뜩이나 낫기가 어려운 게 정강인데 움직임으로써 더 악화되죠. 그리고 옷에 의해 쓸림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폐상습진은 환부에 열이 난다고 해서 냉팩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의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피가 형성되게 해야 되는데 냉팩을 하게 되면 가피가 물에 불죠. 그러면 찢어집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가피가 말랐을 때 크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냉팩을 하면 안 좋습니다. 얼굴인 경우에도 냉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환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욕이나 샤워 같은 것들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환부에 물을 안 닿게 말려야 됩니다. 장액성 수포에서 터지는 진물을 무조건 말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도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게 좋고 샤워 횟수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폐상습진 중에서 손등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손을 물에 많이 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설거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안 하는 게 좋겠고 손을 닦더라도 손바닥 위주로 닦는 게 좋죠. 안 그러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리고 환부에 진물이 난다고 해서 식염수팩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 진물이 날 때 식염수팩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화폐상습진은 절대 안 됩니다. 어설프게 식염수를 댔다가도 진물이 멈추는 듯 하다가 더 터져버리는 경우들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폐상습진은 가피를 유지하고 환부에 자극이 없도록 해주면서 몸의 피로를 줄이고 음식 관리를 통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해주면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가 안 생기는 부종이 안 생기는 음식 관리들을 해줘야만이 악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환부에 직접적으로 뭔가 홈케어를 하는 건 어설프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